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이지만 바틱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인사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인사할 때요, 슬라맛 하리라야 이들 피트리 이렇게 말하고요. 사야 몬마 라히르단 바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슬라맛 모누나이칸 이바다 르바란 혹은 이들 피트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틀간 연휴에도 아직도 계속되는 르바란 휴가, 참 원님 덕분에 잘 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여소야대 전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엔 지인께서 전화까지 주셨는데요.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판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맞는지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이대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여서야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서야대 구도도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더 분발하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망일 수도 있고요. 또 야당은 전국을 주도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주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간 출구 조사는요, 2대1 정도 됐는데요. 한 2배수가 많게 나왔었는데, 야당이 그만 최종 개표 결과에 보니까 좀 개헌 저지선은 살짝 못 미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묘한 그런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다음날 즉각 사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좀 너무 좀 지나치게 너무 알맹이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람몰이하고 당원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저 셀카나 찍고 또 이렇게 다니더니 이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정신이 번쩍 드나 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즉각 포문을 열고 튀어나왔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이 튀어나올 때죠. 이미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들은 다음 대선을 향해서 나가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자, 때는 이때다, 그리고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른바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하나둘씩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벨트에서 당선된 김태호 의원도 끼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쓸데없는 말을 해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의원은 제가 나온 대학의 농대 후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죠. 하여간 이제부터는 대선 주자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문턱에 걸려 있는데요. 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려운 경제라든지 그리고 국방 문제, 또 국제 정세에 잘 적응하고 전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정국이라도요, 국가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다시 오늘의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콤파스 신문 일면 톱을 보니까요. 중부자와 워노소보의 그 축제 분위기 사진을 싣고 있고요. 조코위 대통령이 그 이스타나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개방했다는 그런 소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피트리를 맞아서 국민 단합을 주문하고 평화가 울려 퍼지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국민들에게 이들피트리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형제와 애국심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달고 있는 겁니다. 워노소보 광장은요, 대단히 화려한 그 르바란 축제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장 잔디밭, 푸른 잔디밭에는 아름다운 색채로 칠해진 에드벌룬이 5개나, 거대한 에드벌룬이 5개나 올라가고 있고요. 이들피트리 아침 합동 기대회를 마친 주민들이 다 함께 거기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들피트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제가 오래전에 하리라야 전날 밤인데요. 워노소보 시내에서 자고요. 디엔곤으로 올라가려고 그 광장에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아침 기도회, 합동 기도회를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새벽이 되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대부분 흰 옷입니다만, 그렇게 갈아입고, 또 걸어서 그저 삼삼오오 오시는 분들, 또 온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내리는 사람, 워노소보 잔디 광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요,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에서 보는 연합기도회라고 할까요? 우리 자카르타 교회들도 그 부활절에는 합동 예배를 드리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각 머스지에서 각각 드리질 않고요. 한꺼번에 나와서 합동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회가 끝나면요, 서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아주 즐거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마시면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을 그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참 이들의 풍습은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중부자와 워노소보는 축제 분위기에 있는데요. 중부자와 그 밭땅이라고 하는 스마란 고속도로 구간에서요, 7명이나 숨지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됐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밭땅이라는 곳은요, 이름이 나무 줄거리를 우리가 보통 바탕이라고 하는데, 그 바탕이라는 곳은 큰 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화력발전소가 최근에 지어졌고요.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공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KCC라고 하는 유리공장이 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한국 공장들이 새로운 공단, 그러니까 바탕 공단으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찌깜백 고속도로가요, 상당히 막힌다고 합니다. 아직 시골에서 귀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산할 것 같은데, 그 대신 도시에서 반둥이나 찌아떼르 같은 관광지로 나가는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붐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당국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요, 콘트라플로 지난번에 그 찌깜백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가변 차선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가변 차선제 혹은 북가도톱 이렇게 차량이 한 대 몰리도록 해놨다가 또 풀어주고 또 닫고 하는 그런 북가도톱 시스템을 적용해서 교통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과 영부인은요,
두 손을 모아서 이스타나를 방문하는 국민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도 좀 배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용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을 이런 날은 좀 개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날을요, 어떤 뭐 교회를 간다든지 어떤 곳을 방문한다든지 그래봤자 한두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용산을 그날은 그냥 개방을 해주는 거죠.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좀 배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면 기사로 넘어가 보면요, 조코이 대통령과 메가와티 투쟁민주당 총재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둘이 합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프라보 당 측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메가와티 당 총재와의 만남을 주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이제는요, 국회의석이 작은 여기도 여소야대죠. 그러니까 프라보 측이 이제 더 아쉬워졌기 때문에 메가와티 당을 방문해서 좀 만나자. 언제가 좋을까, 어떤 장소가 좋을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논설란, 오피니언란에 보면요, 매우 중요한 기사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요, 몬바짜 아라 알리안시 디 까와산,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역에서의 동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읽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아세안 국가 혹은 이 동북아시아 이 지방에 대해서 이 동맹들이 알리안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동남아 진출을 막기 위해서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인도 파시픽 전략을 미국이 구사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다시 또 하나의 연맹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우쿠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KUS라 그래가지고 아우쿠스라는 그런 동맹체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가입하려고 하는데 호주가 좀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호주가 지금은 뉴클리어 잠수함을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일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요, 미국 워싱턴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리고 필리핀의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워싱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논의하는 것인지, 인도네시아도 이웃 나라니까 우리도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논설에 싣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3개국 정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3개국 정상회담이 과연 어디로 튈지, 또 이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필리핀까지 한데 묶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나라도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알아둬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편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은 간단한 경제 뉴스인데요. 선진국들이요,
탄소 배출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발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과 또 3kg짜리 정부 보조금 가스통에 대해서 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탄소 발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선진국들은 이미 서둘러서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R이 100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아직도 우리나라도 잘 정리된 그런 규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뭐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아리백이 되는 것인지, 그저 뭐 태양광 발전을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풍력 발전을 하면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요, 제가 좀 한가한 때가 되면은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멜론이라고 하는 작은 가스통인데요. 그 초록색 가스통을 이게 원래는 그 인도네시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줘서 장사도 하고 그저 이렇게 쓰라고 주는 국민 연료통이죠. 이건 뭐 제이카 유스칼라 부통령이 당시에 참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해서 런칭을 했습니다만, 그만 애초에 생각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써서 좀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자들 혹은 뭐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걸 사다가 혹은 공장에서 이걸 쓰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국민 세금이 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